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저희가 선거철만 되면 항상 위클리벳에서도 우리 후보자들이 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 내놨는지 여러 네. 번 챙겼어요. 네, 저희 총선, 지방선거, 대선 벌써 여러 번 주요 후보들의 동물 공약을 짚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년 대통령 네.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당, 야당 후보들 경선이 한창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과연 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네, 지금 경선 그 지지율 탑3 후보들이 전부 다 동물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거의 무슨 복붙 수준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누구나 다 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을 짚어서 그런 거겠지. 네. 최대한 지금 좋게 포장을 해볼게요. 네,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예. 기호순으로 한번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겠다가 첫 번째 공약인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추겠냐라고 하면은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동물진료 공시제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1번이고요. 이건 진짜 오랜 수건이죠. 네, 진짜. 너무 많이 얘기됐다 너무 나왔죠. 많이 얘기됐던. 지금 예. 관련 수의사법도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대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해서 어떤 행동 문제 같은 걸 이제 해결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가 개식용 금지 추진하겠다. 네 번째가 동물학대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섯 번째가 반려동물 사고 파는 문화보다는 유기동물 입양하는 문화 쪽으로 하겠다. 여섯 번째가 사람, 동물 통합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거 확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공약이 채식 선택권과 비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7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위클리벳에서 저희가 다 얘기했던 네.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위클리벳만 잘 봐도 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시급한지가 다 파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문제는 뭐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 공약도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텐데 겹칩니다. 정세균 후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요.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무화, 불법 번식장 및 반려동물 불법 판매 금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및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펫 협동조합 활성화라고 해서 이것만 이제 처음 보는 공약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낙연 후보 역시 반려동물 상생 정책 5가지를 발표했는데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고요. 반려견 놀이터 등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판매 문화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시 동물보호 조치 의무 부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문적인 정책들 펼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경청하여 공약들을 개정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얼핏 듭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이번에 좀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재명 캠프에 계신 그 동물 관련 캠프에서 네. 저한테 연락을 몇 번 주셨어요. 저 예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 거기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물 진료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부가세 10% 부과되는 거 이 문제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왜 동물 네. 진료비에 10%의 부가세가 들어가냐고요. 그- 사치품에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거는 없애달라는 얘기가 벌써 예전부터 있었는데 앞으로는 네. 안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약품을 진료 때 사용을 하는데 사람 병원에서는 이걸 도매상에서 사다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동물병원은 이걸 도매상 거쳐서 소매상 약국에서만 사 와야 돼갖고 이게 많이 비싸지거든요. 근데 이거 결국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품 공급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네. 그 캠프 관계자분이 이 부분은 자기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좋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을 보니까 뭐 부가세에 비읍자도 없었고요. 뭐 인체용 약품에 이응자도 없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다시 발표를 해주시겠지 또는 이분은 잘 건의를 했으나 위에서 잘렸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만의 문제야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사실은 다른 캠프도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낙연 캠프에서도 네. 동물 공약 발표하기 전에 전문가분들에게 많이 접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동물보호단체 대표님께 접촉을 해서 이분이 저에게 또 동물 진료비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이낙연 후보의 동물 공약 발표한 날 그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셔가지고 제가 낸 거랑 전혀 상관없이 캠프에서 돌면서 완전히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뭐 부탁해도 열심히 안 만들어 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에게 왜 물어보는지
자, 여기서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사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우리가 공약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냈던 동물 공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가지를 내셨습니다.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식 사업 활성화 지원. 그러니까 이게 동물 진료비 관련 문제 해결 방법으로 내신 거고요.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TNR 사업 확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왜 이 4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여권 후보들이 또 똑같은 공약들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것들을 왜 반영시켜주지 않는지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물 관련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아니 이거를 실제로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좀 수의사쌤들은 좀 물어보고 좀 제발 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는 봤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뭐 네. 캠프도 사람이 많고 이제 뭐 워낙에 대선 후보기 때문에 다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이해는 하지만 이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매번 선거 때마다 안타깝잖아요. 맞아요. 저는요 캠프 쪽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다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때 늘 동물 관련은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게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뭐 반려인이 이제 뭐 1,500만 명, 1,6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동물과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막 하잖아요, 후보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을 표로만 생각을 하고 진정성은 없는 공약을 자꾸 발표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야권 캠프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동물 관련해서 공약들 저희가 또 나오면은 이제 네. 짚어드릴 텐데요. 저는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수많은 공약들과 관련해서 과연 나의 동물 관련 공약 또는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쯤인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예, 사람 중하죠. 사람 중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생명입니다. 네. 이번 주 위클리 베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